안녕하십니까? 동일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1학년 학생 여러분, 교사 박태환입니다. 11월 1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온라인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시 수업에 이어 교과서 291페이지 윤리적 의사결정을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윤리는 생명을 위해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기업 중에는 단기적인 기업 이익에만 급급하여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도외시하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세계시장 경쟁 체제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됩니다. 자, 인간의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적, 심리적, 문화적 또는 건강한 환경으로부터 얻는 행복이나 즐거움, 경제적 이익 등을 말하고 정적인 행복이라기보다는 상호간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과 행복 등이 되겠습니다. 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은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간의 의사소통, 현대민주주의 사회와 시장경제의 토대가 되며 지식정보화 시대의 전제조건이고 현실 또는 가상공간에서 사람들이 상호 신뢰할수록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나 개인의 사생활은 더 보호를 받게 되고 사회적 경제적 생활은 더 편리하고 유익하게 되겠습니다. 개인이나 조직 또는 정보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할수록 사람들은 그만큼 더 정보와 경제적 활동을 감시해야 하고 생활의 편리함과 자유로움은 침해받게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292페이지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 사회의 핵심 가치로서 개인이나 조직의 자유, 평등과 정의, 사생활의 권리, 단체 결성의 자유 등이 있겠고요. 기업 경영이나 비즈니스, 직장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행윤리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근로자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293페이지 개인의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도덕적 규범으로서 조직 구성원 개인의 이익 욕구 또는 탐욕 등이 윤리적 문제를 유발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근로자나 기업, 사회에서 미치게 될 영향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채용 시 윤리 기준을 적용하여 윤리적 소양을 측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직장에서의 개인윤리 실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의 개인윤리 실천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교과서 293페이지 우측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가치 및 벽규와 사규 준수가 있겠고 적법한 회사 정보의 사용 및 관리가 있겠고요. 투명한 예산 및 자원의 사용, 업무 관련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지속적인 자기개발 노력 등이 직장에서의 개인윤리 실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개인윤리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29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자, 윤리 수준을 높음에서 낮음으로 자, 이렇게 정했는데 자, 개인윤리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어도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 자신의 윤리 규칙을 따르는 게 개인윤리 수준이 높은 경우고요. 개인윤리 수준이 중간인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따르고 약속을 지키고 관행에 따름 자, 이런 적정한 타협점이 있습니다. 개인윤리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체벌이 두려워 규칙을 준수하고 이익이 있을 때만 규칙에 따르는 좀 수동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개인윤리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좀 능동적인 이런 이제 수준을 보이고 자, 낮을수록 이렇게 수동적인 자, 면을 여러분들은 관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개인 구성원의 윤리 아래 293페이지를 보면 조직 구성원들이 잘못된 윤리의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수준을 높이고 윤리적 행동을 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사회에서 기업에 대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고 기업의 신뢰도나 명성 등의 기업 윤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을 갖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자, 조직 구성원의 윤리의식 함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의지는 기업의 윤리와 행동에 대한 정책 수립, 기업의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의 채용, 기업 성과와 윤리 행동에 따른 인사고과 등의 행동을 통하여 기업 윤리를 강화합니다. 두 번째, 윤리 수준의 높은 사람의 채용. 사원 채용 과정에서 윤리의식이 높은 지원자를 선별하여 채용하고 윤리의식에 제도하는 기업윤리 헌장을 제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이를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직 구성원의 윤리의식 함양 방안 교육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윤리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제정된 기업윤리 현장 등을 교육하고요. 윤리감사 강화는 윤리강령, 윤리훈련 프로그램 등이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조직 구성원의 평가 과정에서 윤리적 측면의 비중을 높게 설정하여 윤리행동에 대해 적절히 보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296페이지 중단원 2 미래의 직업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로는 첫 번째, 최근의 직업사의 변화 동향을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미래의 직업 생활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296페이지 생각해 보기에 미래에 어떤 직업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은 텔레마케터가 이제 조사상으로 칼 베네딕트 프레이 교수가 2013년에 옥스퍼드 대학교 고용의 미래 보고서에 수록된 데이터에 따르면 텔레마케터가 거의 1에 가깝기 때문에 없어질 확률이 가장 높고 쭉 갈수록 자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제일 낮은 레크레이션을 활용한 치료 전문가는 0.0028이니까 거의 없어질 확률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미래의 직업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역량을 키워야 할까? 자, 쉽게 말하면 이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이 이 수치가 낮은 직업을 하는 것이 미래에도 낮은 수치가 지금 미래까지 존재한다는 직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된다든가 의사가 된다든가 이런 사회복지사 치료 전문가 이런 직업들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의 직업을 가지기가 좀 용이하겠죠. 이러한 직업들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선생님도 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이러한 전문직들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터로 대신하기 어려운 직업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컴퓨터로 대처하기에는 선생님은 컴퓨터로 대처가 좀 하기가 힘듭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수업장에 들어와서 교실에 들어와서 이제 가르치고 가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이 하는 일은 이제 교무실에서 이런 여러 가지 행정일부터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선생님의 모습은 일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보지 않는 순간에도 이제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좀 컴퓨터가 대처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대표적으로 컴퓨터로 대처하기 어려운 직업에 속하고 의사는 당연히 좀 컴퓨터로 대처하기가 어렵겠죠. 이제 의사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로봇에게 맡기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업사회의 변화와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97페이지입니다.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서의 전환은 한 번 회사에 들어가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고용되는 일이 없어지고요. 평생 직장에 대신하여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직장을 선택해야 하고요. 지속적인 자기관리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지식 정보가 빠르게 변화하며 지식은 변화하는 지식의 정보와 맞추어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직업의 수요 증가가 또 직업사회의 변화 동향인데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업이 증가하고 직업 분야는 문화산업, 건강과 복지, 여가 분야 산업, 예방의학 분야, 의학 관련 분야의 성장이 예견되겠습니다. 자,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있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에 장애 요인이 되어 왔던 육아 문제나 가사노동, 출산 등이 문제가 해결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중이 높아지면서 미래 사회의 직업 구조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증가하겠습니다. 인터넷의 도입에 따른 직무 형태의 변화가 있겠습니다. 컴퓨터의 도입으로 직무 형태가 변화하고요. 매일 회사로 출근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재택근무 제도가 도입되고 물리적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라도 회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열린 직장인 시대가 도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을 거리 교과서 299페이지를 펼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요인은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적성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일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일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일의 능률이 오르며 일에 몰입하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장래성은 직업을 통해 자신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이루려고 한다는 점에서 직업의 장래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정성은 직업에 대한 사회적, 기술적, 인간적 도전을 덜 받는 직업을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소득은 직업을 통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산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에 있어서 직업 활동에 의한 경제적 소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자아실현은 좋은 직업은 자신의 적성에 맞고 자아실현의 가능성이 높으며 장래의 전망과 안정성을 함께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직업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 및 기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리적 요건, 복지제도, 인사관리제도,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99페이지 아래에 보면 읽을 거리 미래에 새로 생겨날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렇게 인공장기 조직 개발자, 탈부착 골근결 증강기 연구원, 오감인식 기술자, 도시 대시보드 개발자, 사물 데이터 인증원, 기업 대리인, 데이터 소거원, 아바타 개발자, 문화 갈등 해결원, 국제 인재 채용 대리인 이런 직업들이 미래에 지금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있음직한만 직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장기 조직 개발자는 바이오 프린팅, 3D 프린터로 인공장기 및 조직을 생성하고요. 탈부착 골근격 증강기 연구원은 입고 벗을 수 있는 골근격 증강기 개발. 오감인식 기술자는 얼굴 표정과 음성 등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도와주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도시배시보드 개발자는 사물 인터넷의 발전과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넘쳐나는 도시 데이터를 비교하고 모니터링해서 보여주는 장치를 개발. 사물 데이터 인증원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전자기기 간의 정보 저장 전송이 원활하도록 데이터 분류 체계를 개발하고 인증하는 사람. 기업 대리인은 한 사람의 일생을 데이터베이스하고 보관하고 의뢰인이 필요로 할 때 정보를 재생시키는 직업. 데이터 소구원은 인터넷 또는 의뢰인이 부적절한 정보를 안전한 제거. 아바타 개발자는 인간을 대체하는 아바타 홀로그램 개발. 국가인재 채용 대리인은 국가 간 인재 채용을 대행하고 현지 적응을 돕는 전문가. 문화 갈등 해결원은 인종, 국가, 민족, 종교 등 문화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조절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00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에서의 미래 사회의 변화는 총 6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산업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군의 출현, 개인의 가치 실현 중시, 업무 처리 방식의 변화 등이 있겠고요. 두 번째, 페미니즘의 확산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속화되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요. 세 번째, 분권화와 분산화는 쌍방향성의 등장과 함께 중앙의 통제력이 완화되고 대중의 능동적 참여를 증대하고요. 네 번째, 전문직의 확대와 분화는 학문적 전문직, 과학적 전문직, 행정관리적 전문직, 경영 전문직, 예술적 전문직 등으로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 교육의 변화는 직업교육이 강화되고 평생교육과 같은 제도권 밖의 교육이 활성화되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기관을 통해서 제도권 교육을 대행하는 형태로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컴퓨터 지향형 정보통신 문화는 다양한 생활 시스템의
컴퓨터가 도입되어 다양한 가상 공간이 가상현실로 등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301페이지에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답은 첫 번째 무인 자동차가 있겠는데 2050년이 되면 도로에 달리는 차량의 75%는 무인 자동차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요. 무인기 드론은 택배 등 배송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세 번째 3D 프린터는 숙련된 노동자의 필요성을 없애고 고가의 기계를 살 필요가 없고요. 부품 제조 공장이 사라지고 그것에 일하는 노동자도 사라지게 되며 최저 비용으로 각가정으로 물건을 제조하고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직업에서 인공지능은 빠른 속도로 인간을 대체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03페이지 미래의 직업생활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여 미래의 직업생활을 전망을 하는데 첫 번째, 기술의 발전과 직업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첨단 설비를 갖춘 자동화 시스템들에 의해 고용 감소가 발생하고 고임금을 받던 사무직 근로자들도 컴퓨터와 계약직 근로자들로 대체되고 따라서 직업세계의 변화 흐름을 인지하고 미래의 직업사회를 전망해보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사회적 환경과 직업의 변화는 사회가 원하고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직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따라서 현재의 사회적 환경의 흐름 방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판단하여 직업의 미래를 예측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일에 대한 가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면 직장보다는 개인 만족과 가정생활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소비 생활에서도 양보다는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며 산업구조도 고품질 소량 생산 체제로 변하고 이에 따라 미래 사회에서는 근로자의 창의성과 유연성 및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 네 번째, 기식 기반 사회에서의 직업 변화는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지식의 가치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따라서 지식을 활용하여 구조화 및 체계화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활성화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교과서 304페이지에 미래산업과 고용전망 2020년까지 예측을 보면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7.5%로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고요. 고용 활성 등 사업 지원 서비스는 3.6%로 이 직업군들 중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자, 이상으로 11월 1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온라인 2차 시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